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인스타에 인간의 3대 욕구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뭐죠?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건가요? 원래 그런 건데 요즘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의 3대 욕구 하면 무노동, 많은 재산, 신나는 소비라고 합니다. 일 안 하고 돈 많은, 그리고 그 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요게 이제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좀 부러워한다라는 느낌, 부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제가 가진 건 아닙니다. 신나는 소비, 많은 재산 전혀 없지만 뭐 무노동은 아니죠. 무노동은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은 아마도 회사를 다니고 출근을 하는 걸 텐데, 저는 최소한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서 겪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 힘듦을 겪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좀 무노동에 가깝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잘 모르시는, 그 속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하다. 물론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좀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되는 제 입장에서는 또 부러운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부러운 게 있나? 근데 사실 저는 막 매번 누군가가 막 부럽진 않는데 가끔가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막 이제 보다 보면 뭐 되게 멋있는 사람들, 혹은 뭐 어디 여행 간 사람들, 뭐 이런 되게 막 좋은 데 있는, 좋은 차 타는 뭐 이런 피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막 부럽진 않아요. 근데 어느 그 게시물에 딱 꽂혀가지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 보니까 제가 어떤 거에서 부러움을 느끼냐면, 일단은 저랑 좀 연관된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부분에서 좀 부러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는 거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영상을 뭐 잘 만들었다거나, 혹은 저처럼 똑같이 프리랜서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을 하든 뭐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부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한편으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꿈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가고 그걸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보면 좀 뭔가 저랑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지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좀 부러움을 느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돈에 관련돼서는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제가 돈에 가치를 두는 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누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라거나, 혹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라거나, 혹은 뭐 로또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뭐 좋은 걸 샀다거나, 뭐 차를 좋은 걸로 바꿨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별로 부러움을 느끼진 않아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제 인생의 가치가 그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 물론 좋지만, 물론 뭐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수준이어서 돈에 관련돼서는 전혀 부러움이 없는데 이런 어떤 꿈이나 혹은 뭐 어떤 영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에서의 어떤 성공 같은 것들을 볼 때면 좀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꿈을 이렇게 좀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부러움을 느낄 때, 와, 부럽다 에서 이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제 삶이 이끌어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부럽다 하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너무 게으른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정 소모가 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불쾌한 감정이 계속 들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성공하고 이 사람이 영상을 잘 만드는 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인스타나 뭐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은 제 삶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되게 잘 되는 게 제가 안 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관 짓게 되더라고요. 뭔가, 어,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불쾌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모만 되는 거예요. 계속.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아시죠? 인스타그램 막 보다 보면 보면 안 되는데 눈 아픈데 자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고 막 기운이 떨어지고 진이 빠지고 뭐 이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일들을 가끔씩 겪다 보면서 이런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사고 구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구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러워하는 감정이 뭐 나를 더 발전시키면 모르겠고 승부욕을 자극시켜 가지고 뭔가 해내고자 하는 그런 도전 의식으로 바뀌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러워하는 감정 자체가 저를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내가 부러워하는 감정이 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번 어떤 상황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왜 내가 그러면은 어떨 때는 부러움을 느끼고 어떨 때는 똑같은 걸 봐도 부럽지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점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을 때는 어떤 걸 봐도 별로 그렇게 부럽다거나 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거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공했지. 나는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는 걸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제 그 인생을 딱 이렇게 틀을 딱 잡아가지고 쭉 나가는데 제가 그런 게 없이 그냥 해볼래 이렇게 있을 때는 누가 이런 걸 했대 그러면 막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저런 걸 했대 그러면 저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팔랑거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부러워하고 그게 나를 이제 감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떤 목표 지점이 없다라는 거구나 인생에서. 그럼 이렇게 부러움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재설정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가지고 뭔가로 나아가야 되는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정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로에서 딱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이정표가 딱 나오면 저걸 보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정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이쪽 직진인데 이 직진으로 계속 가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생을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부러움이라는 이정표가 딱 나오면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길을 헤매다가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다시 길을 잘 찾아서 내비를 다시 찍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제 그 상태는 살짝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태거든요. 저는 지금 뭔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확실하게 막 나아가는 상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뭔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껴있는 상태라고 느끼기도 하고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려면 그 길을 쭉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있게 밀고 나가는 그 단계에서는 어떤 뭐 결과물이 생기지도 않고 뭐 어떤 완성품이 나오지도 않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처럼 탁 레벨업 하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보여질 때 막 그걸 가지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뭐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막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막연한 부러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재정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긴 영상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게 거의 끝인데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요즘 인스타를 많이 보는데 이 부러움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뭐 이런 걸 본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요, 조지 피터슨이라는 작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제가 뭐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걸 잘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뭐 하버드 교수님이라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분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방청소하라는 얘기라고 해요. 방청소를 하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그게 어떤 의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고 내 부러움이 나의 이정표가 되듯이 그럼 내가 이 이정표를 보고 목표를 재설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흐르다가 요걸 딱 읽어보고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세팅하고 그걸 다시 진행하려면 사실 추진력이 부족하잖아요. 어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힘이 드는데 그 궤도에 자연스럽게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추진력을 이 사람이 말하는 방청소라는 걸로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걸 공유 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쳐 볼게요. 조지 피터슨이 자주 말하는 방청소의 진짜 의미. 방청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에 보이는 아주 작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는 은유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진 않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함으로써 어떤 우리 삶에 대한 통제감을 다시 되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게 부럽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사실 제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가니까 가는 목표가 없고 그냥 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런 통제감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더 이제 확장되고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 진짜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방청소의 첫 번째 의미, 책임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과 상황을 그렇게 통제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의미다. 어떤 목표가 딱 생기면 그걸 향해서 되게 거창한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방청소는 되게 작고 분명한 목표라서 이거를 달성함으로써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신감도 생긴다. 뭐 이런 의미고, 세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청소는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방청소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고, 그게 약간 어떤 뭐 명상이나 기도할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자기 존중을 의미한다고 해요. 저도 되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하다 보면은 그렇게 방청소를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되돌아보면 방청소를 하고 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진 느낌, 포멀한 느낌이 드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청소는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방청소를 통해서 어수선함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줄여준다. 그리고 환경 개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방청소를 함으로써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어떤 방청소라는 게 진짜로 어떤 뭐 청소를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먼지를 막 쓸어내고 뭐 소독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 소독, 청소, 정리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정리정돈, 나만의 방식인 거죠. 누가 봤을 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방 청소를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리를 하고 그런 활동을 스스로 이제 해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분이 하는 말을 뭐 전적으로 막 신뢰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단지 지금 얘기한 이런 의미들 속에서 방청소, 이분의 어떤 얘기들이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부러움이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 좀 그게 내 삶을 이렇게 일으키라는 어떤 신호, 사인, 이정표라고 보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드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되게 재밌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무너지게만 놔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다운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평소에 그런 염두들을 해두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너무 깊게 내려가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면 내 스스로도 너무 지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빨리 지금 내 삶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하면 조금 덜 힘들게 그것들을 보수하고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을 자주 확인하고 어떤 이정표 삼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부러움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좋은 인생 그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혹은 어떤 휴식이 필요할 때 혹은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말이 어려운데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또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